시댁.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상대방이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물어보고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게 매너 아니니? 막무가내로 다짜고짜 집으로 찾아오면 어떡하니? 시집 온 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아직까지도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락드릴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할 짓을 처음부터 안 해야지. 다 해놓고 죄송하다 하면 뭐가 달라지니? 그런 사과 필요 없고 빨리 이유나 말해. 사람 답답하게 하지 말고. 그게... 어머님, 혹시 인범 씨 바람 피는 거 알고 계세요?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카드 내역엔 여자 물건 산 내용만 가득한데 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생활비도 몇 달치 안 주고 가끔 몰래 통화하러 나가길래 따라가서 들어보면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꼭 여자 목소리 같아서 설마 하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럴 리 없다, 그럴 사람 아니다 하면서 의심을 떨쳐내려 했어요. 근데 굳게 믿었던 제 마음이 짓밟혔어요.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는데 바람피는 게 맞더라고요. 그것도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나이도 한참 어린 젊은 여자랑. 어머님, 저 이제 어쩌면 좋아요? 인범 씨 얼굴만 봐도 계속 그 여자가 떠오르고 둘이 서로 좋아 죽겠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생각나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예전처럼 못 살아요. 이러다간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더 이상 같이 살 자신이 없어요. 아니, 같이 살 자신이 없다니. 같이 못 살겠으면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깟 바람 한 번 폈다고 시애미 앞에서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해대? 니들이 이혼하면 진아는 어떡하라고? 남자가 바람을 피는 건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 아니겠니? 몸이 아프고 여유가 없는데 바람을 필 수나 있겠어? 좋게 생각하면 될 것을 세상이 무너진 것 마냥 호들갑을 떨고 난리야. 예나 지금이나 남자가 살다 보면 다 한 번쯤은 바람 피우는 거다. 어떻게 한 여자만 평생 바라보고 살 수 있겠어?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릴수록 좋은 게 당연하지. 우리가 괜히 연기가 좋다고 하겠니? 너도 늙은이 만나는 것보다 젊은 여자 만나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럼 남자들도 나이 있는 여자보단 어린 여자한테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다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데 그걸 무시하고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려는 건 너무 욕심이 지나친 거 아니야? 난 또 뭐라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엠이 집에 연락도 없이 쳐들어와서는 같이 사내만에 하소연을 하고 있어. 어머님,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도 놀라질 않으시네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 사람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계셨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말을 안 해주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저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어도 전 어머님 많이 의지했어요. 표현을 잘 못하셔서 그렇지 속으론 많이 아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김범 씨한테 받은 상처도 크지만 다 아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모르는 척 하셨던 어머님이 더 믿고 속상해요. 내가 그럼 내 아들 다른 여자 만난다고 떠벌려야 했단 거냐? 너도 참 둔하다. 그걸 꼭 말을 해야지만 알겠어. 눈빛만 봐도 알겠던데. 애가 하는 행동이나 풍기는 분위기가 평소랑 너무 다른데 가끔 보는 나도 느끼는 걸 어떻게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모를 수가 있니? 말을 안 했다고 날 원망하지 말고 둔에 빠진 너 자신을 원망해. 그렇게 둔하니까 지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푹 빠질 동안 알아차리지도 못하지. 여자가 미련 곰탱이 마냥 둔하면 남자들이 쉽게 질려하는 거야. 곰 같은 마누라보다 여우 같은 마누라가 낫단 말이 괜히 나왔겠어? 애가 핸드폰만 붙들고 있으면서 실실 웃고 있길래 은근슬쩍 물어봤더니 요즘 만나는 사람이라면서 사진을 보여주더구나. 처음에야 조강지철을 냅두고 왜 다른 여자를 만나냐고 뭐라 하려 했지만 사진을 보자마자 그 말이 쏙 들어가는데 나보고 어떡하란 거니? 네 꼴이 여자로 느껴지는지 거울 좀 봐라. 미용실은 언제 간 건지도 모를 머리 상태에 피부는 푸석하고 이건 뭐 곰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게 살만 져 있는데 사진 속 여자는 머리에 윤기가 잘 흐르는 게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같이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게 생겼더라. 속도 없는 년, 남편 바람났다면서 달려온 곳이 시댁이야. 여길 찾아와서 넋두리하면 내가 네 편을 들 줄 알고? 어머님, 왜 자꾸 인범 씨가 바람핀 이유가 제 외모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바람피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아무것도 몰랐다가 뒤늦게 알아서 배신감에 상처 입은 여자들이 잘못이란 말씀이시냐고요. 제 인생의 남자라고는 인범 씨밖에 없었으니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기만 했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잘못이 될 수가 있냐고요. 이게 어디다 대고 언성을 높여. 내가 인범이 보고 바람 피우라고 등 떠밀었어? 따질 거면 바람나게 만든 년한테 가서 따지지 왜 엄한데 와서 지랄이야 지랄이해. 그럴 배짱은 없으니까 만만한 시애미한테 따지고 남의 집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보자. 평생 남자가 인범이 하나였던 게 자랑이라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거야? 창피한 줄 알아라. 네 능력이 부족해서 남자들이 꼬이질 않았으니 지금껏 인범이밖에 없던 거지. 그걸 뭐 자랑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모질이라는 걸 알아달라는 거야? 연예인처럼 이뻐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질리는데 너처럼 꾸미지도 않고 디륵디륵 살만 찐 여자를 그 누가 계속 좋아해? 솔직히 네가 애 낳고 나서 점점 불어가면서 꾸미지도 않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니까 인범이가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는 거 아니냐. 여자는 평생 자기 자신을 꾸미고 가꿔야 하는 법인데 이건 뭐 여자 얘기를 포기한 건지 뭔지. 남편 마음이 다른 곳에 갔으면 돌아오도록 노력을 해야지.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시애미한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이러면 나들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인범이가 지금까지 너랑 지나 먹여 살린 게 얼마니? 겨우 결혼하기 전에 한두 달 정도 일해본 사람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긴 하겠어. 꼴랑 몇 달 안 준 거 가지고 살 수 없단 소리가 나와? 나 때는 갓난쟁이 없고 다른 집까지 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랬어. 생활비를 안 주면 네가 벌면 되는 건데 인범이가 네 지갑도 아니고 남자란 이유로 생활비는 다 인범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지금 내 앞에서만 돈 얘기를 꺼냈겠니? 나한테도 이 정도인데 인범이한테는 얼마나 돈돈돈 거렸겠어. 그러니 애가 질리지 않고 배겨. 다 자업자득이다 이거사. 어머님, 제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나요? 제가 결혼해달라고 떼쓰기라도 했어요. 성인 되자마자 호텔에 취직해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인범 씨가 절 보자마자 몇 달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만나달라고 했잖아요. 일에 지장을 줄 만큼 따라다녀서 알겠다고 한 건데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시켰잖아요. 처음에 준비 안 됐다고 차라리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애원해도 절대 안 된다고 속는 셈 치고 결혼해달라고 그럼 앞으로 평생 잘하겠다고 약속해서 급하게 결혼식 올리게 된 건데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젊은 나이에 결혼에 출산까지 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솔직히 마음 다잡기 힘들었어요. 내 몸도 예전과 다르고 힘들고 지치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 내 상황을 비교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산후 우울증까지 찾아와서 살도 많이 찌고 몸이 안 좋아졌던 건데 그것 때문에 인범 씨가 바람폈다고 하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다 저한테 뭐라 해도 어머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미용실 갈 돈 아껴서 인범 씨나 진아 양말 한 짝이라도 더 샀고 피부 관리나 옷 살 돈으로 먹고 싶어 하는 음식 만들 재료 샀어요. 내 젊은 날을 포기해도 열심히 인범 씨와 진아를 위해서 살았는데 저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이고, 지만 희생한 줄 아는 건 어디서 나온 뻔뻔함이야. 인범이 나이가 뭐 얼마나 많았겠니? 뭣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빠져서 따져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너 데려와서 자식까지 낳고 얼떨결에 가장이 된 건데 걔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랑 진아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건 모르겠어? 네 얼굴에 비싼 미용실이 가당키나 하니? 그것도 뭐 돈 바른 만큼 티가 나야 할 맛이 나지. 아깝기만 할 텐데 뭐하러 그런 곳에 돈을 써?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요. 저 살쪘고 안 이뻐요. 남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여잔 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만 좀 말씀하세요. 제가 그나마 남아있던 자존심까지 굽혀가면서 인범 씨한테 화도 내보고 울어도 보고 애원했었고 회사 찾아가서 그 여자한테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젊은 사람이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그만 만나주면 안 되냐고 빌어보기까지 했어요. 상간녀 소송 해버리겠다고 협박도 하고 화도 내봤어요. 그럴수록 돌아오는 건 창피하니까 아는 척하지 말라는 차가운 눈빛과 말뿐이었다고요. 그럼 저는요? 뚱뚱하고 매력이 없는 여자는 언제까지고 벼랑 끝으로 몰리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남편이 젊은 여자랑 바람난 게 뭐 자랑이라고. 회사 찾아가서 그 여자 만나러 갈 때도 어떤 모습으로 갔을지 안 봐도 뻔한데 그 꼴을 보고 여자애가 순순히 물러나겠니? 아, 이래서 인범 씨가 나를 만나는구나. 나 같아도 싫겠다 하면서 안심하고 속으로 너를 무시하지만 하지 않겠어? 네가 그런 식으로 안팎으로 돌아다니면서 난리 쳐대는데 인범이가 회사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너 때문에 정말 되는 일이 없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요? 누가 봐도 어리고 이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비참해지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나 낳고 나서 망가진 몸 원망한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인데 왜 계속 저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그만 좀 해라. 넌 모성애도 없니? 이젠 핑계댈 게 없어서 딸 핑계까지 대는 거야? 네가 싫었으면 완강히 거절을 했어야지. 너도 좋으니까 인범이가 하자는 대로 따랐을 거 아니야? 애는 뭐 혼자 만드니? 네가 조심을 했어야지. 자기 몸 자기가 지켜야지. 그렇게 못해서 생긴 일 가지고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지? 이렇게 후회할 거였으면 그때 낳지 말고 그냥 지우지 그랬니? 네 말대로라면 애 낳은 모든 여자들은 다 너처럼 살만 뒤룩뒤룩 찌고 축 퍼지고 우울해야 정상이겠네. 얼굴이 못났으면 마음이라도 이뻐야지.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떤 남자가 널 바라봐주겠니? 내가 남자였어도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게 생겼다. 일탈이란 게 괜히 있겠어? 이쁜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게 남자들이 본능이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라면 한 번쯤 콧구멍에 바람도 넣고 해봐야 하지 않겠어? 남들도 다 그러고 사니까 혼자 청승 유난 떨지 말고 참고 살아.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하겠다고 밀어붙인다면 굳이 말리진 않으마. 대신 진아 대표고 너 혼자 나가. 아들이 아니라 아시긴 해도 우리 인범이 유일한 핏줄인데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자식은 뒷전이고 지만 생각해서 이혼을 택한 거니 염치가 있으면 앞으로 두 번 다시 볼 생각은 하지 않겠지. 어머님,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제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진아를 언제 뒷전으로 했다 그러세요? 어떻게 제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진아를 두고 저 혼자 나가라고 하실 수 있어요. 바람핀 아빠 밑에 어떻게 진아를 두냐고요. 어머님 아들이 자식과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아들 편만 드시면 어떡해요? 어머님한텐 전 어찌되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제가 형님이었어도 이러셨을까요? 아님, 제가 어린 남자하고 바람이 났어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남자들이 눈이 삐었니? 특히 젊은 남자가 널 볼 게 뭐가 있다고 만나겠냐? 그럴 리 절대 없지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런 일이 있다 치면 그래도 난 바람핀 사람보다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 잘못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인선이가 너랑 같니?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관리를 하는데 저 서방이 어디 눈을 돌리겠어? 지금도 우리 인선이 말이면 끔뻑 죽고 인선이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잘 사는 사람들까지 우중충한 얘기 끌어들이지 말고 너나 정신 차리고 살아. 바쁜 사람 오도 가도 못하게 붙잡아두고선 별 쓸데없는 소리만 내대고. 내가 너처럼 시간이 남아 도는 줄 알아.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 지가 좀만 참고 살면 되는 걸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고 난리야. 나한테 징징거릴 시간 있으면 거울이라도 좀 보고 반성을 해. 알겠니? 기대할 가치가 없네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근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인범 씨가 바람난 이유는 저 때문이니까 참으라고 하시는 거죠? 어머님 같은 여자니까 제 편을 들어주진 않더라도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는 척이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조금 더 참고 노력해보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마음 다잡으려고 찾아갔던 건데 제가 큰 착각을 했나 보네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당연하다고 해도 며느리도 자식이고 가족인데 아들이 잘못한 건 제대로 짚고 넘어가셔야죠. 어른이라면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결국은 인범 씨한테도 어머님한테도 버림받게 됐네요. 전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살지 않고 현실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님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제 확신이 생기네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야? 지금 나하고 장난하니? 이렇게 시간 잡아먹은 결론이 이혼이다 이거야? 네가 이혼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무슨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혼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니? 아이고 그래 누가 아쉬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내가 뭐라고 널 말리겠니? 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아까 말했듯이 앞으로 지난 2번 다시 볼 생각하지 말고 네 몸뚱이만 나가. 나도 더 이상 꼴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이혼하고 나가라. 어머님,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이혼하겠단 말을 꺼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 확인해봤다고. 인범 씨가 바람 피우는 걸 어떻게 확인했는지 아세요? 저보단 제3자가 침착하게 사적인 감정 없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우자 외도 전문 민간 탐정사무소에 의뢰했고 전문가가 확실하게 증거들을 모아서 보여줘서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전문가가 필요 없을 뻔했어요. 알아보려는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누구나 알겠더라고요.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모일 수도 없었을 텐데. 얼마나 그 여자한테 정신이 팔렸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도 못 알아차리고 그렇게 티를 내고 다니는지. 이 정도면 본인이 직접 증거들을 모아서 넘겨준 것 같은데요? 우리 인범이가 범죄를 저지르기라도 했어.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는데 바람 피운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사람을 시켜서 뒷조사까지 해. 미끼는 개뿔. 진작에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음흉하게 사람을 간보고 떠보다가 이제야 말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 네가 그렇게 구린내가 나는 애니까 우리 인범이가 바람을 피우지. 그런데도 넌 잘못한 게 없다고 할 수가 있냐? 세상에, 아까까지만 해도 울먹이면서 상처받고 힘들어서 죽겠다는 듯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어쩌면 좋냐고 할 땐 언제고, 돈 주고 사람 시켜서 뒤를 캐고 다녀? 그래, 너처럼 숨막히고 무서운 여자랑 우리 아들이 더 이상 같이 사는 꼴은 못 보겠으니 지나 건드릴 생각하지 말고 당장 이혼해. 엄님, 저 지금 100% 제정신 아닌 상태인 거 맞아요. 근데 어머님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 큰 상처를 입었어요. 아, 오히려 선물을 받은 거네요. 덕분에 착각과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볼 수 있게 된 거니까. 모르는 것 같아서 제대로 얘기할게요. 진아를 두고 저 혼자 나가라고요? 글쎄요. 과연 법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유책 배우자가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인데 법원에서 양육권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바람핀 것도 모자라 가정에 소홀하고 생활비는 물론 가장의 임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절대 없어요, 아주머니. 그쪽 아들이 이혼의 원인이기 때문에 양육권은 당연히 저한테 올 거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할 생각이니까 늘 하셨던 것처럼 아들이 편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절 처음부터 탐탁지 않으셨던 것도 알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살가운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어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셨다면 힘을 받아서 참고 살았을지도 몰랐을 텐데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고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네요. 아니 얘, 난 그런 뜻으로 말했던 게 아닌데 내가 워낙 말투가 세다 보니 은지가 오해를 좀 한 모양인데 난 너희가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서 강하게 얘기하면 먹힐 줄 알고 그랬던 거다. 정말이야. 우리가 재산이 뭐가 있다고 분할을 하니. 너도 알다시피 돈이 없는데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야? 어? 은지야,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진심이 절대 아니었으니까 다 잊고 우리 찬찬히 다시 얘기를 좀 해보면 안 되겠니? 괜찮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까지 말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 다 무시한 건 당신이야? 이제 그쪽한테 듣고 싶은 말도 원하는 것도 하나도 없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1년 뒤. 아주버님? 아주버님 맞으시죠? 처남댁? 아니, 이젠 처남댁이 아닌가? 그렇다고 이름을 부르기엔... 어쨌든 이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주칠 거라 생각은 못했는데 놀랍네요. 호텔엔 무슨 일로... 호칭이 애매하긴 하죠. 예전에도 자주 못 뵙긴 했지만 이혼하기 전에 인사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뵙게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네요. 이혼하고 나서 진아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이 호텔에서 얼마 전부터 일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했던 일이라 편하기도 하고. 근데 아까 옆에 계셨던 여자분은 누구세요? 형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게 회사 동료예요. 출장 왔는데 숙소 체크인하려고 같이 있다가 잠깐 화장실 간 거예요. 호텔에 있다고 다 부부나 커플이 아니잖아요? 처남댁이 오해할 만하겠지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전 정말 업무 때문에 동료와 함께 출장을 와서 호텔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주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괜히 불편하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그나저나 아주버님 회사가 이 주변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출장 가기도 하나 봐요? 딱히 숙소가 필요하지 않은 거리인데.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아직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월급쟁이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까라면 까야지. 얼마나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이 가까운 곳으로 출장을 보내고 숙소까지 잡아주는 건지 가둬놓고 일만 계속 시키려 그러나 보네요. 하여튼 남이 돈 벌어먹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쵸?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빠,
화장실에 줄이 너무 길어서 죽는 줄 알았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은 좀 따로 만들지. 개나 소나 다 같은 화장실 쓰니까 짜증나. 어? 근데 이 여잔 누구야? 지금 이분이 오빠라고 하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가 왜 오빠라고 호칭을... 현영 씨, 아무리 우리가 거리낌 없이 많이 친한 사이라 해도 업무 중에는 호칭을 제대로 지켜달라니까요. 사적인 자리에선 괜찮지만 공적인 자리에선 주의 좀 해줘요. 누가 듣고 오해하면 어떡하려 그래요? 하여튼 현영 씨 유머 센스가 최고라니까. 뭐라는 거야? 회사 동료가 여기서 왜 나와?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 무슨 호칭이 있단 거야? 내가 얘기했지? 오빠가 날 많이 좋아하는 게 진심으로 느껴지니까 나도 마음 열고 만나기 시작한 거라고. 와이프하고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청혼하겠다며. 그 말 믿고 내가 유부남이어도 오케이 하고 만나겠다고 했잖아.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난 우리 연애에 당당하고 싶다고. 오빠 사람들 그 누구한테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도 못할 거면 여기서 그냥 끝내. 내가 오빠랑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니고 몇 년을 만나왔는데 아직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제가 계속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두 분을 다투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하네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 본 지 오래됐어서 호칭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사실 아주버님과 처남댁의 관계라서 쉽게 말하자면 전이긴 하지만 제 전 시누이 남편 되시는 분이고 그 시누이 동생이 아내 되는 사람이 저라서 말하기가 좀 그러셨을 거예요. 아무리 전이라고 해도 명절 때마다 얼굴 봤던 가족 사이인데 어떻게 대놓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장소도 호텔이니까 좀 낯뜨겁잖아요. 근데 정말 전이 인연이었지 지금은 아무런 사이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정말요? 저는 준성 오빠 여자친구 이헌영이라고 해요. 원래 초면에 이런 실례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데 오빠가 또 절 숨기는 줄 알고 갑자기 욱해서. 원래 이런 사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셨음 해요. 네, 걱정 마세요.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이혼한 지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부터 만나셨나 봐요? 아무런 말도 못 들었어서 아까 현영 씨가 몇 년은 만났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랑 준성 오빠랑 횟수로 한 5년인가 6년 정도 만났어요. 이 정도 만났으면 남들과 똑같이 불륜이나 스쳐 지나가는 사랑은 아니라고 해도 괜찮죠? 뭐 이혼하셨다고 하니까 숨기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준성 오빠가 와이프랑 이혼하겠다고 한 지 벌써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그 약속만 믿고 이러고 있으니 저 참 바보 같죠? 그 와이프라는 사람도 날 알고 있는데 지금 정리했다고 생각하나? 아휴, 무슨 속셈인지 이혼도 안 해주고 버티고 있다니까요. 이혼이 뭐 쉽나요? 애들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문제들이 다 껴있으니 마음먹는 대로 다 되지 않죠. 그래도 계속 만나는 거 보면 현영 씨도 많이 좋아하나 봐요. 아직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또래 남자가 아닌데도 괜찮아요? 전 상관없지만 남들이 보면 불륜이 맞긴 하잖아요. 그렇겠죠. 남들이 보면 다 욕할 거란 건 아는데 제가 원래 좀 연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혼을 아직까지 하지도 못하고 나밖에 없다, 같이 살고 싶다 맨날 말로만 해대는 게 밉고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헤어지지 못하겠는 걸 어떡하겠어요. 오빠가 아예 노력을 안 했으면 나도 쉽게 포기했을 텐데 또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이쯤 되면 그냥 와이프가 지쳐서라도 포기하고 이혼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도 원래 와이프랑 헤어지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이들 엄마이기도 하고 조강지처니까. 둘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네. 아무튼 장모님이랑 애들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줘요. 내가 직접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남이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일이 너무 커지니까. 현영이 존재를 알고 있긴 했지만 지금까지 만나온 건 몰라서 지금까지 조용했던 거지. 갑자기 정리한 줄 알았는데 처남댁이 봤다고 말이라도 하면 애들 엄마나 장모님 성격에 현영이를 가만히 냅두겠어요? 현영이 몸에 상처 하나라도 나면 안 되니까 제가 말하기 전까지 비밀로 좀 해줘요. 이미 그쪽 집안하고 전 상관도 없는데 남의 일에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하겠어요. 걱정 마세요. 비밀 꼭 지킬게요. 감사해요, 언니. 아, 언니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래도 언니가 좋게 봐줘서 다행이에요. 우리 사랑을 조금이라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감사해요. 아, 네. 시간을 너무 지체했네요. 제가 일하는 중이라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요. 고마워요, 처남댁. 내가 이유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처남댁도 필요한 일 있으면 꼭 말해요. 다음에 만날 땐 처남댁 말고 편하게 은지 씨라고 부를게요. 이혼한 마당에 처남댁은 좀 아니잖아요?
네, 아주버님. 이만 가볼게요. 다음날. 뭐야? 갑자기 왜 연락이야? 다신 안 볼 것처럼 이혼 소리 던지고 나가더니. 왜? 이제 주제 파악 좀 했냐? 뭔 개소리야. 너 저번 달 양육비 아직 안 보냈더라? 이번 달 거까지 한 번에 보내. 안 보내면 바로 양육비 소송 청구할 거야. 그리고 옆에 니네 엄마 있지? 좀 바꿔봐. 아이씨, 어련히 알아서 양육비 보낼 텐데 뭐 그거 꼴랑 한 달 밀린 거 가지고 바로 전화하냐? 아이, 독한 년. 우리 엄마를 네가 왜 찾아? 네 누나 인생 구하고 싶으면 내 전화 받으라 해. 안 받아서 인생 망쳐도 난 책임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인선이가 왜? 네 입에서 왜 우리 딸 얘기가 나와? 괜히 부정타게 입에 남의 딸 올리지 마라. 저 때문에 괜히 부정타면 안 되죠. 저도 웬만하면 입에 담고 싶지 않은데 저처럼 되기 전에 남편 간수 잘하란 말은 꼭 해주고 싶어서요. 남편 간수를 잘하랬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뭐 알고 있으면 말을 해. 서서방이 얼마나 인선이를 좋아하는데 바람을 피울 리가 있겠니? 그런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해서라도 우리를 골탕 먹이고 싶은가 본데 씨알도 안 먹히니까 꿈 깨라. 아줌마 딸은 엄마를 닮아서 참고 살고 있나 봐요.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인가? 하긴 남자들은 다 그런다고 바람 피는 게 뭐 대수냐고 그냥 참고 살으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셨던 분인데 당연히 딸한테도 그렇게 가르쳤겠죠? 어쩌다 둘을 만나게 됐는데 이미 만난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끝까지 저보고 당신이나 당신 딸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던걸요. 아줌마 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다칠까봐 걱정돼서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동생이 죄를 엄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 같아 좀 그렇지만 누군간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서서방이 바람핀다는 게 사실이니? 몇 년이나 만나온 여자가 있었다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니? 내가 지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앞에선 장모님 하면서 세상 싹싹하게 굴더니 뒤에선 호박씨를 까고 있었다 이거야? 넌 그걸 알았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이제야 얘기하면 어떡하잔 거야. 그 현장에서 딱 붙잡고 있었어야지. 그것들을 그냥 보내?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내가 가만 냅두나 봐라. 아니, 이혼한 마당에 아무 상관없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둘을 붙잡고 있어요. 아줌마 딸도 참 자기 관리할 시간에 남편 바람 피우지 않게 신경을 더 쓰지. 자기야, 아무리 관리를 하고 꾸며도 나이 앞에 장사 있나요? 어린 여자한테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쵸? 이 배은망덕한 자식 같으니라고 별 볼 것도 없는 놈 우리 인선이가 좋다 해서 허락했다니만 감사하면서 평생 떠받들어 모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바람을 펴. 그것도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어린 년을.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그래놓고 뻔뻔하게 돌아다녀. 패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들. 내 인연놈들을 그냥 아랫돌리를 함부로 굴리고 다니라고 달고 태어난 줄 아나. 남자를 태어났으면 줏대 있게 한 여자만 바라봐야지. 할 게 없어서 이 여자 저 여자한테 껄떡대는 게 할 짓이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이런 걸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겠죠? 저한테는 바람핀 아들 감싸기 바쁘더니 사위가 바람피는 꼴은 못 보겠나 봐요. 둘 다 똑같은 남잔데. 남자라면 다 그런다면서요.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건 다 여자 잘못이라더니 딸 잘못이라고는 죽어도 안 하네요. 아, 내로남불이 뭔지 모르실 수 있겠구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줄여서 내로남불. 아시겠죠? 그 꼴이 참 우습네요. 내로남불이고 뭐고 집어치우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인선이한테 말할 생각 절대 하지 말아라. 말하기만 해. 가만히 안 둬. 왜요?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들 당신 딸한테도 똑같이 해봐. 못하겠으면 토씨 하나 빼먹지 않고 내가 들었던 말 그대로 다 전달해줄까? 안 돼. 절대 안 돼.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 말들을 어떻게 듣겠니? 절대 하면 안 된다, 은지야. 어? 상처를 2번씩 주는 건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어? 그쵸. 상처를 2번씩 주고 그걸 또 흡입하는 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 이제 아시겠죠? 그때도 좀 빨리 인정하지 그러셨어요. 끝까지 아줌마 아들이 잘났다고 사람 인격을 모독할 땐 언제고 아줌마 딸이 저랑 같은 처지가 되니까 이제야 얼마나 잘못한 일인지 아시나 보네요. 엿먹어보라고 끝까지 말 안 하려 했는데 똑같은 인간 되기 싫어서 하는 거니까 고마움을 느끼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이럴 시간에 그 바람난 사위놈이나 잡으러 가세요. 그날 저녁. 여보세요?
형님, 형님은 무슨 형님이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너랑 내가 계속 알고 지내야 할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왜 연락을 해? 뭐 돈 얘기 꺼내려는 거면 입 열기 전에 끊길 바란다. 그런 게 아니고요.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생략할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그쪽 남편을 본 것 같아서 말을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연락드렸어요. 네가 내 남편을 어디서 봤다는 거야? 갑자기 생뚱맞게 연락해서는 너 아직도 허언증 못 고쳤니? 너랑 내 남편이 만날 건덕지가 뭐가 있어서 만나겠니? 아, 혹시 이현영이라고 아세요?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안다고 하시던데. 그년을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지금 너가 이혼한 거 가지고 우리 가족 골탕 먹이려고 또 사람 시켜서 그년이랑 손잡았냐? 하, 땡땡 호텔. 바로 며칠 전 그쪽 남편 카드 내역을 보든지 입출금 내역을 보든지 숙박비 결제된 내역 있을 테니까 찾아보고 그래도 못 믿겠으면 말해요. 내가 사진 보내줄 테니까. 뭐 그쪽한테 출장이라 했는지 뭐라 둘러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한테는 출장 왔다고 회사 동료라고 소개시키다가 그 여자한테 호되게 욕먹던데? 몇 년을 만나왔는데 아직도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만남이 이어진 거 그쪽은 아나 모르겠네요?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럼 보자마자 바로 연락했어야지. 왜 한참 지나서 이제야 연락하는 건데? 머릿속으로 시나리오 짜려고 시간 필요해서 이제야 연락한 거 아니야. 끝까지 우리 말 안 듣고 우리 가족 엿먹이고 나간 사람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난 그냥 내가 보고 들은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쪽 가족들 생각하면 어떻게 되든지 나몰라라 하고 싶은데 내가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알게 되는 상황을 겪어본 입장으로 아무리 내가 원망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인 거니까 그게 싫어서 말하는 것뿐이니까 믿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요. 그쪽하고 이혼하고 나서 바로 청혼하기로 하면서 벌써 5, 6년은 만난 것 같은데 그쪽이 언제 알았던 건진 모르겠지만 아마 극히 초반이었을 거예요. 처음엔 들켜서 조마조마했는데 금방 정리하겠다는 말 믿고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무리 남편을 믿고 사랑한다 해도 바람을 폈는데 금방 정리하겠다고 한들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자기 존재를 알면서 이혼을 안 할 수가 있냐. 왜 이리 버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던데? 뭐? 그년이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진짜 좋게 넘어가는 게 아니었어. 어떻게 해서든 뿌리를 뽑아버렸어야 됐는데. 그년이 우리 남편한테 꼬리를 자꾸 치니까 순진한 사람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한테 끝까지 부탁하던데. 장모님이나 집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난 자기 와이프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장모랑 집사람 성격이 드세서 이 사실 알게 되면 헌영이 다칠까봐 몸에 상처 하나라도 나면 안 돼서 그런 부탁을 했던 거던데 정말 그쪽 남편이 순진해서 넘어간 걸까요? 믿던 도끼에 발등 찍혀보기 선배로서 한마디만 조언하자면 믿을 건 내 자신밖에 없고 한 번도 바람피지 않는 놈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핀 놈은 없다는 걸 꼭 명심해요. 내 말 듣고 어떤 결정을 할 거진 그쪽 선택이겠지만 후회하지 않는 선택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에 바람핀 놈 회사로 두 모녀가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었다더라고요. 같이 바람핀 현영 씨한테도 쓰레기통 집어 던지고 막장 그 자체였나 봐요. 둘 다 얼굴도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회사에서 알아서 퇴사하고 나갔고 당연히 양육권과 재산까지 싹 다 빼앗기고 이혼까지 당했죠. 와이프 바짓가랑이 붙잡으며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본 현영 씨는 있던 정이 다 떨어졌는지 소름 돋게 정 떨어진다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다고 하네요. 직접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건지 이제야 제 전 남편한테 사람 새끼도 아니라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로남불이 뭔지 또 한 번 알게 되네요. 저는 호텔리어로 열심히 일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적응을 해가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포기했던 제 꿈과 삶이 다시 돌아오는 걸 느껴서 행복해요. 물론 제 자신보다 아끼고 소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쁜 진아가 제 옆에 있다는 게 더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진아와 함께 진짜 행복함이 무엇인지 직접 찾아가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희 두 모녀를 응원해주세요.